전 원미갑 출신 김경엽 의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선 질의에서 나온 과정 나온 사항 몇 가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쟁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지요. 예. 전쟁이 안 일어난다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지요. 명백히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재협상은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정확히는 재협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협상에 합의한 적이 없다. 내용이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 발언 내용을 변경시켜서 창조적으로 아주 비판 대상을 만든 다음에 비난을 위한 비난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먼저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무엇보다도 지난 오랫동안 쌓여있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선진국형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폐라는 것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잘못된 오래된 관행들이고 제도들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점검하고 이러한 것들을 청산하면서 좀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해가는 과정, 이것은 곧 우리 민생 경제의 출발이자 제대로 된 안보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의 하나로서 대표적인 외교안보의 적폐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한미군 방위분단 협상 제9차 협상인데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초까지 진행됐던 협상입니다. 지금 주한미군 방위분단 협상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10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주한미군 방위분단 협상의 수석대표는 외교부가 맡고 있고 차석대표는 국방부가 맡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있었던 8차 협상 당시에 세웠던 원칙이 있습니다. 현물 88%와 현금 12%로 방위비 분담을 분담한다. 이걸 지원한다. 이렇게 원칙을 마련을 했는데 이때 마련하게 된 이유가 지난 7차 협상 때까지 현금만으로 지급을 하면서 그 현금이 미집행액이 쌓여서 1조 원에 육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에서 1조 원씩 현금을 쌓아두고 이게 뭐 이자놀이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제 비판까지 제기된 적이 있어서 이 8차 협상에서 현금보다는 이제는 현물 88% 그리고 현금 12% 그리고 그 현금 12%는 설계 감리 비용 그러니까 나머지는 현물로 지급하기로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9차 협상에서 이것이 뒤집어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2013년에 시작된 9차 협상에서 하나의 본 협정문과 두 개의 교환 각서가 만들어졌고 또 하나의 다른 이면 합의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해서 비준 동의를 받은 것은 하나의 본 협정과 두 개의 교환 각서뿐입니다. 그 이면 합의서는 제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국회에서 답변을 보면은 2014년 2월 24일 외통위 비준심의 시의 답변인데요. 당시 심재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협상 수석대표였던 황중국 수석대표는 제출된 3종 외에 사전 별도 협의는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명백하게 위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면 합의가 왜 체결됐고 이 이면 합의의 내용이 무엇이냐입니다. 그 이면 합의의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8차 협상에서 원칙으로 세웠던 88대 12%의 이 지급 분담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용산 미군 기지를 이전하면서 그 이전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미군 제2사단을 이전하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이전 협상에서 합의가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을 방위비 분담, 이 현금 미집행액 남은액에서 미 2사단 이전 비용까지를 부담하도록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 버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용산 미군 기지 이전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고, 미 2사단 이전 비용도 우리가 제공했던 방위비 분담 현금 미집행액으로 부담을 하게 돼버린, 둘 다 결국은 우리가 부담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에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위증과 더불어서 명백하게 국회를 농락한 것입니다. 당시에 분명히 이미 이면 합의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숨기고 3개의 문건 합의서만 가지고 비준 동의를 받았던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던 과정을 보면은 그 핵심이 스키프라고 하는 시설입니다. 혹시 장관님 스키프라는 시설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제 민감한 통신 정보 취합 수집하는 시설이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도청, 감청, 해킹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저게 지금 위키리크스에도 나왔었고 미국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통해서 국내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 이 스키프 관련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활동 내용, 한국 대통령 정부 핵심 인사 휴대전화, 유선전화, 팩스, 이메일, 경호통신 등 도청, 한미연합 대북 감청 777 부대 장비 등 활용 추정, 보고체계, 일일보고, NSA 본부, 미 메릴랜드주 포트 미드로 전송을 해서 주요 상황은 수시 긴급 보고한다. 정보 활용, 한국과의 정상회담, 외교교섭, 통상협상 등에 활용한다. NSA 수집 정보는 한미 간의 공유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이 스키프 시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의 설치 비용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시설, 심지어는 이 시설이 한국의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국내 기관을 도청, 감청, 해킹이 가능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당시에 협상 대표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본 협상에 넣지를 못하고 이면 협상으로 빼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차석 대표였던 국방부는 본 협상에 그렇더라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의 대표였던 외교부는 이것은 그렇게 넣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도감청 시설로서의 위험 부분이 국민들에게 다 알려지고 야당이 반대할 것이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회 비준 동의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면 합의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은 이것을 당시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NSC로 가지고 올라가서 NSC의 회의 과정을 통해서 이면 합의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이 9차
방위비 분담 협상 합의서가 체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8차의 그 현물 대 현금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8차 방위 분담 결과로 채택된 그 원칙에 있어서도 현금 지원이 가능토록 한 그 예외 조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차에도 이것을 원용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제1조가 이 협정의 이행은 당사자 간의 별도의 이행 약정을 통해서 약정에 따른다 해서 말씀하신 그 이면 합의는 그 이행 약정 부분이고요. 비준 동의 시 본 협정과 함께 그 두 개의 교환 각서가 제출이 되었고 그 교환 각서에 또 제9항에 이미 현물 지원 원칙 예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그 이행 각서가 나중에 이제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의 이행 약성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교환 각서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협정과 교환 각서의 근거에 따라서 체결된 이행 약정입니다만 그 이행 약정의 그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본 협정 그리고 두 개의 교환 각서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 설명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좀 더 투명하게 국회와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의 의견이 결과적으로 채택이 됐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안보실에서 NSC 차원에서 한 결정이고 그 결정대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특히 국회에 대해서 그 충분한 그런 어떤 투명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교훈 삼아서 차기 협상에 임할 때 그리고 차기 협상 팀을 조성할 때 충분히 유념하여서 대비하고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크신 만큼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한마디 더 그 방위비 LPP 기지전 사업의 그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LPP 사업 시초 즉 2000년부터 우리 정부가 미치게 양해한 사항이며 이를 계속 우리 지난 정부들이 계속 미치게 양해한 사항이며 이를 기반으로 제8차 및 제9차 협정의 그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김교희 의원님 수고. 방위비 분담 협상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외교부에서 자체 내에 협상 전반의 과정이나 문제점, 그리고 이면 합의 작성 경위, 국회 비준 동의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스키프 시설비를 우리가 과연 부담의 타당성 여부, 그 다음에 이것을 설치할 경우에 국내기관 도감청 여부를 검증하거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대책,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은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죠? 네.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고 그 교훈을 삼아서 10차 협상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내년에 예정된 10차 SMA 협상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방위비 분담의 원칙이나 기준들도 명확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외교부 자체 내에서 조사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 조사가 사실 이런 부분에 걱정이 앞섭니다. 원인은 외교부 자체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국방부와도 연계돼 있고 NSC하고도 연계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교부 자체 조사만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도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코이카 땅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 혹시 코이카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네.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 예, 직책하고 성함 얘기해 주시오. 네,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 최성호입니다. 예. 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이 땅이 1978년 박정희 대통령 때 면적의 크기는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 여의도의 79배, 이 크기의 땅을 사뒀는데 그동안에 쭉 방치가 됐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아르헨티나 순방길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에 의해서 당시에 농어촌 공사로 이전시켜서 개발할 계획을 수립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것을 다 백지화시켰고 그래서 또다시 방치한 상태가 들어갔고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 부분에 대한 개발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된 건데 문제는 세우게 되면서 2015년 12월 말에 그 현지인 5가구인가요? 20여 명이 무단 점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개발 계획을 신청을 했는데 아르헨티나 자치정부에서 현지인이 반대하면 개발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현지인에게 점유하고 있던 땅 약 9만 평 정도를 무상으로 그냥 양도를 한 거지요.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까지를 마친 거지요. 네, 일단 그렇게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예. 그리고 협약서를 갖다가 공증까지 다 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되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있습니까?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가구 한 22명의 그 불법 거주자가 20년 이상 이미 거주를 해서 현지법에 의해서도 사실상 소유권이 현지인들한테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넘긴 건데 넘어가게 됐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했던 절차의 과정이 코이카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해야 되고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 해외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농장 활용 계획을 위한 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어난 일인데 2015년 10월에 저희 이사회 때 보고한 건으로 그 현지인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사회에서 보고는 있었습니다. 의결은 안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정식으로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든가 뭐 등기가 이렇게 이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진행되면은 당연히 이사회를 열고 외교부 장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2015년 5월 20일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지시는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도 아르헨티나 그 국정감사 시에 그 농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활용 계획 수립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도 안 했겠네요. 네, 저희는 직접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하던 것만 마저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코이카 땅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코이카 이사회 의결 절차나 외교부 장관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으면서 해외 국유재산 관리법을 위반해서 결국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샀던 땅을 무상으로 아르헨티나 이제 현지인에게 넘겨주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외교부에서 자체 조사를 해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좀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이 땅 문제가 코이카에다만 맡겨가지고
뭐 이렇게 개발을 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이것을 위한 아마 농어촌 공사나 발전기관이나 그다음에 그 산림청이나 이런 지금 여기에 지금 관계될 수 있는 기관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은 코이카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이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차원에서 정부에 제안을 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유념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 이면 합의의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8차 협상에서 원칙으로 세웠던 88대 12%의 이 지급 분담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용산 미군 기지를 이전하면서 그 이전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미군 제2사단을 이전하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이전 협상에서 합의가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을 방위비 분담, 이 현금 미집행액 남은액에서 미 2사단 이전 비용까지를 부담하도록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 버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용산 미군 기지 이전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고 미 2사단 이전 비용도 우리가 제공했던 방위비 분담 현금 미집행액으로 부담을 하게 돼버린 둘 다 결국은 우리가 부담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에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위증과 더불어서 명백하게 국회를 농락한 것입니다. 당시에 분명히 이미 이면 합의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폐라는 것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잘못된 오래된 관행들이고 제도들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점검하고 이러한 것들을 청산하면서 좀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해가는 과정, 이것은 곧 우리 민생 경제의 출발이자 제대로 된 안보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의 하나로서 대표적인 외교 안보의 적폐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제9차 협상인데요. 지난 2013년에부터 2014년 초까지 진행됐던 협상입니다.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10차 협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주한미군 방위분단 협상의 수석 대표는 외교부가 맡고 있고 차석 대표는 국방부가 맡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있었던 8차 협상 당시에 세웠던 원칙이 있습니다. 현물 88%와 현금 12%로 방위비 분담을 분담한다, 이걸 지원한다, 이렇게 원칙을 마련을 했는데, 이때 이 마련하게 된 이유가 지난 7차 협상 때까지 현금만으로 지급을 하면서 그 현금이 미집행액이 쌓여서, 전 원미갑 출신 김경엽 의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선 질의에서 나온 과정 나온 사항 몇 가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쟁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지요. 예. 전쟁이 안 일어난다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지요. 명백히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재협상은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정확히는 재협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협상에 합의한 적이 없다. 내용이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 발언 내용을 변경시켜서 창조적으로 아주
대상을 만든 다음에 비난을 위한 비난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먼저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무엇보다도 지난 오랫동안 쌓여있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선진국형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조 원에 육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에서 1조 원씩 현금을 쌓아두고 이게 뭐 이자놀이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제 비판까지 제기된 적이 있어서 이 8차 협상에서 현금보다는 이제는 현물 88% 그리고 현금 12% 그리고 그 현금 12%는 설계 감리 비용 그러니까 나머지는 현물로 지급하기로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9차 협상에서 이것이 뒤집어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2013년에 시작된 9차 협상에서 하나의 본 협정문과 두 개의 교환 각서가 만들어졌고 하나의 또 하나의 다른 이면 합의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해서 비준 동의를 받은 것은 하나의 본 협정과 두 개의 교환 각서뿐입니다. 그 이면 합의서는 제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국회에서 답변을 보면은 2014년 2월 24일 외통위 비준심의 시의 답변인데요. 당시 심재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협상 수석대표였던 황중국 수석대표는 제출된 3종 외에 사전 별도 협의는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명백하게 위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면 합의가 왜 체결됐고 이 이면 합의의 내용이 무엇이냐입니다. 이것을 숨기고 3개의 문건 합의서만 가지고 비준 동의를 받았던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던 과정을 보면은 그 핵심이 스키프라고 하는 시설입니다. 혹시 장관님 스키프라는 시설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제 민감한 통신 정보 취합 수집하는 시설이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도청, 감청, 해킹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저게 지금 위키리크스에도 나왔었고 미국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통해서 국내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 이 스키프 관련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활동 내용 한국 대통령 정부 핵심 인사 휴대전화, 유선전화, 팩스, 이메일, 경호통신 등 도청, 한미연합 대북 감청 777 부대 장비 등 활용 추정, 보고체계, 일일보고, NSA 본부, 미 메릴랜드 주